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미안합니다. 제30차 최고회의를 자랑스러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주도는 세계 평화섬이고 세계 7대 자연관광을 가지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유네스코 3관왕 등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제주도민의 애환과 역사의 어두운 그늘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아직 미완의 역사로 남아있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보상, 배상, 명예회복, 유해 발굴 사업 지원, 유네스코 등재 사업 지원, 4.3 평화공원 활성화 및 유적지 정비 사업 지원 등 4.3의 완전한 해결이 저희 당의 정체성이며,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제주도민께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 동아시아 문화관광 허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제주 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 스마트시티 조성, 제주 국립공원 지정 등 제주가 세계적인 국제 자유도시의 위상을 갖추는데 정부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당력을 모아 지원할 것을 또한 약속드립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육지와의 연결을 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사업법상 국내 항공요금은 국제 항공요금과 달라서 항공요금 인상을 예고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제 항공요금과처럼 인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행히 금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항공요금과 관련한 부분을 독과점 사업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담합한 항공요금의 부당한 인상에 대해서는 제재의 길이 열렸긴 합니다만, 담합이 아니고 항공요금을 인상했을 때는 제주의 최고의 산업 중 제우선 순위에 있는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큽니다. 또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항공요금의 부당이 아니고 무리한 인상으로 인해서 제주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항공사업법을 개정해서 국내 항공요금도 예고제를 인가제로 바꾸도록 저희 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국내 항공요금의 예고제는 원래는 90년도 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까지는 국제항공요금처럼 인가제였었는데 업계의 부당한 노비를 받아들여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고제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환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와 교육평가원에서 역사교과서 지필 기준을 고시를 했는데, 이 지필 기준 내용에 너무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도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헌법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되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민주주의로 바꾼다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대한민국이 1948년 9월에 유엔총회에서 유일한 한반도에서의 합법정부라는 선언을 했었는데, 이건 역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걸 지필 기준에서 제외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유엔의 선언은 역사가 돼 있는데 역사를 인위적으로 정권이 바꿀 수 없다는 점 하나 하고, 우리 헌법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집단에 불과하고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집단인데, 이것을 남북 화해무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역사교과서 지필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적인 역사교과서 지필 기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이 경찰에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엄정하고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은 관심과 이목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번 수사가 소환을 위한 소환, 수사를 위한 수사에 그치고 오히려 김경수 의원에게 수사 기밀을 알려주면서 범죄 은폐의 기회를 주기 위한 소환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울러서 민주당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주게 되면 드루킹 사건 관련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가, 즉 판문점 선언이 법률적으로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 없이 저희 당은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은 저희 당력을 집중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상 국민이나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합의 또는 입법사에 관한 합의 내용이라고 판문점 선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비준을 하더라도 비핵화가 확실히 결정이 되지 않는 한은 국제 유엔 제재가 지금 풀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비준 제재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그 비준 내용에 따른 북한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준을 비준은 대통령 사항 권한으로 하는 것이지만 국회 임명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면 천보 만보를 양보해서 비준 사항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확실히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비준안 동의 여부를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곳 제주 김만덕 기념관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18세기 또 19세기 초에 이곳 제주에서 사셨으면서 객주를 운영하면서 유통으로 큰 부를 이루고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기근과 아사로 정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거액의 부를 쾌척해서 도와주신 우리 김만덕 이 분을 기리는 이 기념관에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어느 정당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바른정당이 이런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걸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난 4월 3일 70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박주선 대표님 오셨고 이 4.3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의지를 그때도 오늘도 거듭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세 건의 이 4.3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서 정말 이념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의 명예는 꼭 지켜드리는 그런 특별법 개정을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장성철 도지사 후보님 등 우리 후보들께서 제주의 발전과 관련된
거대 공약보다는 제주도민들께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그런 공약이 어떤 건지 잘 생각해서 공약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저희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선 대표님 말씀하신 항공요금 관련은 이거 가지에서 이제 예고제에서 인가제로 갈 거냐 이 문제는 아마 다른 국내 요금이나 국제 요금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위가 가격 담합 조사를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이거는 이런 이 가격의 규제 차원뿐만 아니라 제주가 앞으로 얼마나 이 제2공항을 포함해서 공항시설을 확충해서 저가 항공사나 다른 항공사의 치열한 경쟁을 더 활발하게 도입해서 그 혜택이 제주도민들한테 과연 갈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당이 잘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에 왔지만 이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중복이 되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자를 떼고 민주주의로 또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또 북한의 세습, 북한의 도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말들을 대폭 삭제하는 것 이거는 정말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때 자유라는 말을 왜 떼는지에 대해서 정말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고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것도 우리 헌법 3조 영토 조항과 유엔 1948년 유엔 초계에서 다 이렇게 결정이 된 일을 지금 이 남북 관계가 바뀌는 이런 틈을 타서 이런 역사 교과서에 손을 대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당 의원으로서 국정교과서를 그렇게 강행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 역사 왜곡을 보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정부와 하는 짓이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오만과 독선으로 역사 교과서까지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게 박근혜 정부 뭐가 다르냐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적폐라고 국정농단이라고 역사 왜곡이라고 욕할 조금의 자격도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이 함부로 역사 왜곡을 못하도록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우리 병의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일은 이제 겨우 시작했고 언제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지 불확실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2023년이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병력 자원이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현실에서 지금 대체복무나 전환복무도 다 대폭 폐지해야 겨우 현역군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마당에 지금 국방력 약화를 스스로 처리할 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 이거를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선거 앞두고 완전히 표만 의식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또 문재인 정부 이 4개 정부에 걸쳐서 선거 때만 되면 군 복무기간 단축을 들고 나오는 이런 안보 포퓰리스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엄중하게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임식에서 우리가 그동안 듣고 있던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 폐기 이 대신에 완전한 대신에 퍼머넌트라는 영구적인 이라는 말을 써서 PBID를 얘기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완전함보다 더 강한 영구적 폐기라는 의미인데, 이 영구적 폐기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기술자들, 기술 인력, 연구개발 인력들, 또 연구 데이터나 다시는 북한이 핵을 이번에 완전히 포기를 하더라도 다시는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저는 미국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기존의 핵무기나 핵물질뿐만 아니라 핵기술의 원천이 되는 그 뿌리를 드러내겠다는 저는 의지로 이걸 평가를 합니다. 또한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은 지체 없이 하겠다고 하면서 시한에 대해서 본인이 의지를 밝혔고, 또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영구적인 핵 폐기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 말들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핵 폐기의 시한과 처리 방식과 또 검증과 사찰 등 이행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나길 바라고, 저는 그런 점에서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 또 문재인 정부가 뭘 요구할 것이냐를 사전에 미리 생각을 해두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또 미국과 함께 이런 데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재 완화나 경제 협력, 또 이미 너무 앞서가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것은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CBID 등,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PBID 등 이걸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시작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대통령 안보 특보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비핵화 이후에 한반도의 통일,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이 한미동맹에 기반한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 이 정부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안보 위기 와중에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같은 문제도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곧 석방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자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하루 종일 그런 화려한 행사를 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북한 관계에 있어서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물 제주특별자치도 현장에서 오늘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는 우리 바른미래당에게 승리와 희망의 바람을 일으켜줄 발원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서주신 장성철 위원장은 다른 어느 후보도 해결하지 못한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과 관리 강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간 갈등 해소와 균형 발전을 이끌어냄으로써 제주도 발전과 바른미래당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성철 위원장 도지사 후보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중앙당에까지 와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번 개헌에 반영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올해 안에 반드시 이 개헌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과 그리고 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다당제 시대를 열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주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청년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안으로 더 좋은 제주, 자랑스러운 제주를 만들어가는데 바른미래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즉각적인 특검 수용과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정한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추경을 조건으로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옹졸하고 얄팍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에 전념하는 동안 경찰과 검찰은 부실수사, 득장수사,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드루킹을 체포한 지 무려 45일 만인 오늘에서야 범죄 혐의가 너무나도 명백한 김경수 의원을 소환합니다. 그것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말입니다. 대권 관련 주소를 주고받으며 홍보해달라, 네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대화를 나누고 인사청탁 메시지도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니 이게 말이 별법이나 한 일입니까? 검찰의 행태도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 그 자체를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 채 4월 국회를 파행시키더니 이제 와서야 조건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 동의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꿨으며 추경 역시 야당과 협의가 아닌 통과를 전제하면서 두 가지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민주당 눈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는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까? 바른미래당은 여론을 조작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인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 사건에 대해 조속한 특검 실시와 함께 각종 민생 개혁 입법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정에 무한 책임의식을 갖는 진정한 여당이라면 이러한 요구야말로 민주당이 먼저 야당에 요구했어야 될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또한 역대 여당 중에 이처럼 무책임한 여당도 더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즉시 아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더욱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특검 수용의 조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상 천막을 접고 국회로 들어올 것을 요구합니다. 판문점 선언에 동의할 수 없다면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표결로서 뜻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그 제주도민 여러분과 도당면, 당원 여러분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대부분의 최고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공동대표님, 박주선 대표님, 유승민 대표님, 또 김동철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에 이어서 최고위원님들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순서에 따르면 이제 현안 보고 조금 뒤입니다만 그러면 저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도지사 후보로 계시는 장성철 위원장께서 당직자 소개 좀 해주시고 이어서 현안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표 후보 장성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당직자분들 소개한 다음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 제일 왼쪽에 제주시 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덕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오진태 위원장입니다.
저는 제주시 갑위원장도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대표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 도당을 이끌어갈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결정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발언 순서를 또 최고위원님들보다 먼저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사구시적인 작은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소득 기준을 제한을 해서 이제까지 대부분 저소득층한테만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공급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 공약은 주거비의 고통이 저소득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이나 대부분의 도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득 제한 기준을 상당 부분 풀고 영구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박수단 대표님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주 관광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륙교통 인프라인 항공 이 부분은 아까 유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경제정책적인 관점에서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항공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공항을 늘리기 전에는 항공 좌석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그 공항 인프라가 확충되기 이전에 현재 이미 담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항공사들의 그 요금 인상이 작년 같은 경우 현실화됐었던 경험에 비추어서 아까 박수선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예고제를 인가제로 바꾸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 특별법과 관련해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 배보상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 당이 실질적인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과거사법에 준한 4.3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이번 법률안에 담았습니다. 현행 4.3 특별법상의 4.3위원회는 국가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구체적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 법안이 반영이 돼야만 육하원칙에 의한 피해 사실들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명예회복도 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희생된 분들에 대한 배보상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민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제주도만의 이익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이익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엔진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포르투갈의 마데이라라든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라든지 이런 그 헌법에 그 육지부에서 멀리 떨어진 특별한 섬 같은 경우에는 헌법 기구로 해서 자치권을 상당히 강화한 그런 형태로 특별자치도를 두고 있다는 사례 보고를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2단계 구상에 의하면 헌법 개정 시에 현재는 특례법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헌법 기구화 해가지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주면 그 상황에서 상당한 그 정책적, 행정적 성공의 결과들이 누적된 이후에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와 행정 체제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공정한 시장 경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를 일으키는 동력으로 제주도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주특별자치대 헌법적 지위는 저희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유일하게 가장 합리적인 안을 그동안 제시해 왔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제주특별자치 정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고 특별자치정부를 둔다 이거를 해달라고 계속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중앙정부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국회가 받아들여서 헌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면 강원도도 해달라 또 부산도 해달라 이렇게 되다 보면요 국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서 저는 수용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도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중앙정치권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을 갖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중앙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안을 갖고 마치 중앙정부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래서 도민사회와 중앙정치권 사이에 그 의사소통을 단절시킨 부분에 대해서 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중심이 된 이 의제를 갖고 바른미래당 제주도정을 출범을 시켜서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라고 하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헌법개정 조항 대안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가장 큰 엔진을 달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주는 지금 소득 불균형의 위기가 제주 지역 공동체의 유지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역사적 경험상 제주는 이 부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6, 7년 동안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 그리고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 집가 상승이 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의 불균형의 수준이 굉장히 커졌고요. 또 전국적인 공통 현상인데 공무원 급여가 어느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해마다 2, 3%씩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래서 지금 해보면 관료사회의 급여 수준이 민간사회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제가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 공무원 급여가 일반직 평균 공무원이 한 6,500만 원 되거든요. 일반직 공무원 평균 급여 대비 80% 한 5,000에서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80% 수준의 도민소득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불균형의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사구시적인 그런 정책 공약들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돈 벌어오는 일부터 재정 수입을 올리는 데까지 세세하게 친환경 케이블카 또 대형 카지노 외국인 출입하는 대형 카지노 외국 자본에 주지 말고 지금까지 준 건 어쩔 수 없지만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이 직접 해서 제주도 재정 확충하는 데 쓰겠다 하는 그런 공약까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으로 현재 선거를 저 작정이지만 성공적으로 바른미래당답게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승민, 박주산 또 박주산 유승민 공동대표님께서 결단을 해주셔서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바른미래당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도당위원 장으로서 제주도당의 당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최고위원님들 말씀 시간이 많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습니다. 처음처럼 소주 광고하는 이효리는 빨갱입니까? 처음처럼 소주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빨갱이입니다. 한국당은 하루라도 빨갱이 장사 안 하면 입에 곰팡이가 피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한 건데요. 그 근거가 터무니없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뭐였냐면 북한의 김여정이 한국에 왔을 때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 배경이 신영복 선생의 서화였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신영복 선생은 유명한 서예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처음처럼 소주, 그 처음처럼 글씨가 바로 신영복 선생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 서화 앞에서 사진 찍으면 빨갱이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요정이라고 하는 이효리도 빨갱이고 처음처럼 좋아하는 우리 유승민 대표님도 좋아하시죠? 유 대표님도 빨갱이고 하태경도 빨갱이고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신영복 선생이 과거 통역당 사회주의 혁명 조직이었던 통역당 그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신영복 선생은 20대 때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가졌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이유로 감옥에서 20년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20년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신영복 선생은 감옥 안에서 어떤 사상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저도 신영복 선생의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읽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상은 폭력 혁명 사상이 아니라 평화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게 된 겁니다. 칼 포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바보고 늙어서도 공산주의자인 사람은 더 바보다. 김문수 후보도 한때 20대 때 공산주의자였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 비판하는 잣대면 김문수 지사도 여전히 빨갱이입니다. 20대 때 빨갱이였던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지금까지도 빨갱이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일성주의 존경하는 사람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영복 처음처럼 소주를 광고하고 좋아하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오늘 경찰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책에, 문재인 대통령 저서 중에 끝이 시작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오늘 경찰 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오늘 경찰 조사를 끝내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본인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경찰 조사는 댓글 조작 사태의 몸통을 밝히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경찰 조사가 오늘로 간단하게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는 김경수 의원이 그동안 은폐와 거짓말로 경찰 수사를 정면에서 방해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말바꾸기를 했습니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게는 고소의 칼을 휘두르는 적반하장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거짓말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드루킹을 대선 경선 전에 처음 만났고 그 전에는 일면식도 없다고 김경수 의원은 밝혔는데 2016년에 드루킹 사무실을 2번이나 찾아간 게 확인됐습니다. 둘째,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드루킹에게 수십 차례 기사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셋째, 처음엔 드루킹이 무리한 인사청탁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틀 만에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청와대에 이력서까지 갖다 주고 추천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다 지금 김경수 의원이 거짓말한 겁니다. 이 거짓말뿐만 아니라 중대한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첫째, 테러 조직인 IS들이 쓴다는 고도의 보안 메시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인 시그널을 이용해서 드루킹과 수십 차례 대화한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둘째, 자신의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넨 경공모의 핵심 멤버가 김경수 의원과 같은 대학, 같은 과 직소 후배라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셋째, 올해 3월까지 드루킹과 보좌관 협박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2월 말로 드루킹과 관계가 끝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은 감추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대담하게 은폐와 거짓말을 해온 김경수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끝낸다면 경찰은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생이 대단히 팍팍한 가운데 정말 국민이 정치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정말 불안한 상황인데 그나마 남북 대화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서 불안과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혜택이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되기를 전 국민이 바라는 가운데 유독 현 정치판에서 두 사람이 국가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우리 하추께서 말씀하신 홍 대표 한 사람 문정인인데 정말 가관입니다. 요즘 국민이 어디를 보고 믿어야 될지 그 대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대상이. 권력기관이 다 여당 편에 서고 또 여기 언론인 여러분 와 계시지만 언론도 그렇고 여당은 그냥 거수기에 불과하고 도대체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댓글 보세요. 댓글. 국정원과 국방부 댓글 부대 조사를 그렇게 치밀하게 하던 여당이 그걸 알고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가 두 당이 똑같이 부적폐 신적폐입니다. 그런데도 뭐 특검을 해달라, 또 한쪽에서는 경찰, 검찰의 조사조차도 한 달 후에 다 늑장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나라인지, 정말 법치가 돼가는 나라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홍 대표께서 이 제주도와 관련된 말씀을 꼭 제가 짚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올해 지난 4월 33일 70주년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홍 대표는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는 말로 제주 4.3 사건 유족들의 상처를 또다시 크게 받습니다. 악몽 같은 그날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철진한 색깔론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준 홍준표 대표의 경솔한 언행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온 국민이 기대를 갖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김정은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시호이자 주사파들의 합의다와 같은 국민 여론을 외면한 비상식적인 막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참을 수 없이 가볍기만 한 제1야당 대표의 언행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결코 물어뜯기식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수 적통을 자처하는 정당 대표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태연한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국회의 품격을 훼손시키기는 물론 국민들에게 정치마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막말 대행진을 반복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당대표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 자중자애하십시오. 대통령 두 분을 교도소에 보내고 한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뼛속 깊이 대호각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11시에 개편대회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 장성철 후보님 좋은 정책 많이 만드시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중앙당 차원에서 정책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리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광주지검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 조비오 신부님을 비난했던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전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동안 80년 5월에 헬기에서 총탄을 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파렴치한 거짓말 얘기고 성직자의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자신의 해고록에서 비난을 했었는데 검찰 조사 결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 내용이 사전 명예훼손이라고 기소가 된 겁니다.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 없다는 사필 규정이 검찰에서 밝혀졌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번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는 진상규명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앞장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이 기소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으로 확실히 5.18 진상을 좀 밝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공개 회의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해서 의결사항 처리를 하겠습니다.